폭풍의 언덕. 1801년 집주인을 방문하고 돌아오는 길이다. 그는 앞으로 내가 이곳에서 상대할 유일한 이웃이다. 이곳은 확실히 아름다운 시골이다. 온 영국 땅을 다 뒤져봐도 이처럼 속세와 단절된 곳은 찾기 어려울 것이다. 사람을 기피하는 자에게는 완벽한 천국이다. 게다가 히스클리프 씨와 나는 이 적막한 곳을 함께 나누기에 딱 적당한 사람들이다. 그는 멋진 사람이다. 말을 타고 다가서는 나를 눈썹 아래 검은 눈을 찡그리며 의심스러운 눈초리로 쳐다봤을 때, 그리고 내가 이름을 밝히자 경계하듯 자신의 손가락을 조끼 안으로 더욱 숨겼을 때, 그는 상상도 못했겠지만 나는 그의 모습에 호감을 느꼈다. 좁은 창문들은 벽에 깊숙이 박혀 있었고 튀어나와 있는 큰 돌이 집의 모서리를 보호하고 있었다. 입구로 들어서기 전에 나는 걸음을 멈추고 집의 정면, 특히 현관문 주위에 새겨진 그로테스크한 수많은 조각들을 감상했다. 현관문 위에 부스러져가는 그리핀과 벌거벗은 남자아이의 조각상 사이에서 1500이라는 연도와 헤어튼 언 쇼라는 이름이 눈에 들어왔다. 나는 퉁명스런 집주인에게 이 집의 내력에 대해 간단히 들려달라고 청하고 싶었지만 문간에서 그가 보인 태도는 얼른 들어오든지 아니면 가버리라는 것 같았으므로 집안을 살펴보기도 전에 그의 성질부터 건드릴 생각은 없었다. 건물로 들어서자 현관이나 복도 없이 바로 거실이 나왔다. 여기 사람들은 부엌과 응접실이 같은 공간으로 합쳐져 있는 이런 큰 방을 특별히 하우스라고 부른다. 하지만 워더링 하이츠의 부엌은 집 안에 다른 구석으로 밀려나 있는 것 같았다. 안쪽에서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소리와 요리 기구들이 덜거덕거리는 소리가 들리는 듯 했다. 큼직한 벽난로는 굽거나 끓이거나 빵을 구운 흔적이 전혀 보이지 않았고 벽에는 반짝이는 구리 냄비와 양철 소쿠리도 없었다. 하지만 방 한 귀퉁이에는 천장까지 닿는 거대한 참나무 찬장에 수많은 백납 접시와 은주전자와 커다란 잔이 겹겹이 쌓인 채 빛과 열기를 반사하고 있었다. 천장은 판자로 마감되어 있지 않아서 귀리빵과 쇠고기, 양고기, 훈제 돼지고기의 허벅지살이 매달린 부분을 제하고는 골격이 그대로 드러나 있었다. 벽난로 위로는 불길해 보이는 낡은 총 여러 자루와 승마용 대형 권총이 두어 자루 걸려 있었고 화려한 색깔이 천박하게 칠해진 깡통 3개가 선반에 장식으로 놓여 있었다. 바닥에는 매끈한 흰 돌이 깔려 있었다. 등받이가 높은 투박한 모양의 의자는 녹색으로 칠해져 있었고 그 밖에도 육중한 검은색 의자 한두 개가 구석진 곳에 놓여 있었다. 찬장 아래 아치에는 덩치 큰 갈색 포인터 종 암캐가 낑낑대는 강아지떼에 둘러싸여 누워 있었고 다른 개들도 구석 여기저기에서 어슬렁거리고 있었다. 무릎까지 오는 반바지와 각반, 그리고 그에 어울리는 튼튼한 다리와 완고한 인상을 지닌 소박한 북부지방 농부의 소유물로서 그곳의 방이며 가구들은 조금도 이상한 점이 없었다. 저녁 식사가 끝날 무렵에 이 언덕에서 10여 킬로미터 안쪽에 사는 농부의 집을 방문한다면 둥근 탁자 위에 거품이 풍성한 맥주잔을 올려놓고 안락의자에 앉아있는 농부의 모습을 볼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히스클리프 씨는 그의 거처나 생활 양식과는 어울리지 않는 모습이었다. 얼굴은 집시처럼 거무스름했지만 차림새와 거동만큼은 신사였다. 그래봐야 시골 지주 정도의 신사겠지만 옷차림이 다소 단정하진 않았어도 자세가 바르고 풍채가 당당해서 매무새에 별로 신경 쓰지 않아도 흉하지 않았다. 성격은 무뚝뚝했다. 어떤 사람들은 히스클리프에게서 천한 자존심이 풍긴다고 할지 모르지만 나는 뭔가 공감하는 바가 있어서 그렇게 느껴지진 않았다. 그는 감정을 드러내 보이거나 서로에게 친밀감을 표현하는 것을 싫어할 뿐이라고 직감했다. 그는 다른 사람들처럼 속으로는 사랑도 하고 미워도 하다가
다시 자신은 사랑이나 미움 같은 것과는 어울리지 않는 종자라고 생각하는 사람일 것 같았다. 아니, 내가 너무 앞서가는 건지도 모른다. 아마도 내 멋대로 그에게 내 성격을 더 씌워버린 것 같다. 히스클리프 씨가 사람을 처음 만날 때 몸을 사리는 이유는 나와는 전혀 다른 이유 때문일지도 모른다. 내 성격이 좀 별나다고 해두자. 사랑하는 내 어머니는 내가 원만한 가정을 이루지 못할 거라고 늘 말씀하셨는데 바로 지난 여름에만 해도 내가 안락한 가정을 꾸릴 만한 인물이 못 된다는 것을 증명하는 일이 있었다. 바닷가에서 좋은 날씨를 즐기며 한 달을 보내던 때 나는 굉장히 매력적인 아가씨를 만났다. 그녀가 나에게 관심을 보이기 전까지만 해도 내 눈에는 그녀가 정말로 여신과 다름없었다. 나의 입으로 사랑을 말한 적은 없었지만 아무리 우둔한 사람도 내 표정을 보면 내가 그녀에게 완전히 빠졌다는 것을 눈치챌 수 있을 정도였다. 그런데 드디어 그녀가 내 마음을 알게 되어 그 사랑에 대한 보답으로 세상에서 가장 상냥한 표정으로 나를 바라보았을 때 나는 어떻게 했던가? 부끄러운 고백이지만 나는 마치 달팽이처럼 차갑게 내 안으로 움츠러들고 말았다. 그녀가 나를 바라볼 때마다 나는 점점 더 싸늘하게 거리를 두었다. 결국 그 가엾고 순진한 아가씨는 자신의 짐작이 틀린 줄 알고 당황해서 어머니를 설득해 서둘러 해변을 떠나버렸다. 이런 별난 성격 때문에 내가 일부러 매정하게 군다는 소문이 나고 말았는데 얼마나 부당한 소문인지는 오로지 나 자신만이 알 뿐이다. 나는 집주인의 반대편인 벽난로의 바닥돌 끝에 앉아 어색한 침묵을 때울 겸 어미 개를 쓰다듬어 주려고 했다. 새끼 우리에서 막 나온 이 어미 개는 입술을 들어올리고 허연 이빨을 드러낸 채 뭔가 먹을 게 있나 싶어 침을 흘리면서 늑대처럼 살금살금 내 다리 뒤로 다가왔다. 내가 쓰다듬자 그 개는 길게 으르렁거렸다. 개를 가만두는 게 좋을 거요. 히스클리프 씨는 개가 더 이상 사납게 굴지 못하도록 발로 한번 찼다. 차인 개가 으르렁거렸고 히스클리프 씨도 비슷하게 으르렁거리듯 말을 이었다. 이놈은 귀염받는데 익숙하지 않소. 애완견으로 기른 놈이 아니라서. 그러고는 옆문으로 성큼성큼 걸어가더니 다시 소리쳤다. 조셉! 지하실에서 조셉이 뭐라고 중얼댔지만 올라오는 기척이 없자 주인은 지하실로 내려갔다. 나는 그 사나운 어미 개와 또 경쟁적으로 나의 모든 거동을 감시하는 험악한 털북숭이 양치기 개 한 쌍과 마주하게 되었다. 나는 개들에게 물리지 않으려고 가만히 앉아 있었으나 소리내지 않고 놀리면 개들이 알아채지 못할 거라고 생각하고는 후회스럽게도 개들한테 윙크를 하고 인상을 쓰면서 장난치기 시작했다. 그런데 표정이 비위에 거슬렸는지 어미 개가 갑자기 벌컥 성을 내면서 내 무릎으로 달려들었다. 나는 놈을 내동댕이 치고는 그 개를 재빨리 탁자로 가로막았다. 그런데 그 행동이 벌집을 쑤신 꼴이 되었다. 몸집과 나이가 제각각인 4발 달린 악마 5마리가 구석진 소굴에서 방의 중앙으로 뛰어나왔다. 나는 놈들의 표적인 내 뒤꿈치와 외투자락이라는 걸 직감하고 부직갱이를 휘두르면서 있는 힘을 다해 큰 놈들을 꽤 효과적으로 막았다. 하지만 평화를 되찾기 위해서는 집안에 있는 다른 사람에게 큰 소리로 도움을 청하지 않을 수 없었다. 히스클리프 씨와 그의 하인은 짜증날 만큼 침착하게 지하실 계단을 올라왔다. 난로 근처에서 개들이 짖어대면서 곧 나를 물어뜯을 듯 큰 소동이 일어났는데도 이들은 평소보다 단 1초도 빨리 움직이는 것 같지 않았다. 다행히 부엌에 있던 사람이 서둘러 와 주었다. 불의 열기로 두 볼이 불그스름하게 달아오르고 소매를 걷어붙여 두 팔이 드러난 건장한 여자가 프라이팬을 휘두르면서 한가운데로 뛰어들었다. 이 여자가 어찌나 효과적으로 혀와 무기를 사용했는지 마술처럼 소동이 가라앉았고 주인이 현장에 나타났을 때에는 강풍이 지나간 바다처럼 그녀만이 가쁜 숨을 헐떡이고 있었다. 대체 어떻게 된 거요? 그가 눈을 흘기며 물었고
나는 푸대접을 당한 뒤여서 참을 수가 없었다. 정말 뭡니까? 내가 대들었다. 귀신 들린 돼지 떼도 당신 개들만큼 사납지는 않을 겁니다. 차라리 손님을 호랑이 떼어와 놔두시지요. 저놈들은 건드리지 않는 사람에게는 덤비지 않소. 그가 와인병을 내 앞에 놓으며 말했다. 그런 다음 탁자를 제자리에 갖다 놓았다. 저놈들이 하는 일이라는 게 경계에 서는 거 아니오. 와인 한 잔 하시겠소? 됐습니다. 물렸소? 물렸다면 나도 문놈에게 부직갱이 자국을 남겼을 거요. 히스클리프 씨가 표정을 누그러뜨리며 싱긋 웃었다. 자자, 흥분 좀 가라앉히시고요. 로구드 씨, 와인을 좀 드시오. 네, 인정하리다. 이 집에 찾아오는 사람이 워낙 드물어서 주인이나 개들이나 모두 손님을 대접할 줄 모르고 자, 당신의 건강을 위하여 그의 축배에 응하고 나니 똥개들의 못된 행동 때문에 부르퉁하게 앉아있는 것도 바보 같은 짓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게다가 히스클리프 씨가 개 때문에 놀란 나를 보고 즐거워하는 한 더 이상 그가 나를 웃음거리로 여기도록 놔두고 싶지 않았다. 그 역시 좋은 세입자를 공연히 화나게 만드는 건 어리석은 짓이라고 사려 깊게 생각했는지 태도를 바꾸기로 한 것 같았다. 대명사와 조동사를 생략한 딱딱한 말투가 다소 부드러워졌고 내가 은둔 장소로 삼은 곳의 장단점 같은 내가 흥미로워할 만한 주제에 대해 이야기했다. 그는 이런 주제에 대해 아는 게 아주 많았다. 그래서 나는 집으로 돌아오기 전에 내일 또 방문하겠다고 자진해서 말할 정도로 기분이 풀렸다. 분명 그는 내가 다시 불쑥 찾아오는 것을 바라지 않는 눈치였지만 나는 다시 가볼 작정이다. 그 사람에 비하면 내가 굉장히 사교적이라는 생각이 들다니 놀라운 일이다.